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치유기제 발현, 이것도 통합치유학에 의해서 발현한다는 것은 통합치유학에서 통합치유기제가 어떻게 발현하느냐. 앞에서 기본치유기제, 일반치유기제 그거 다 얘기했지만,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여러분이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깊이 있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건 통합인간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일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인간이라는 자체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 수준의 인간에 이루고 있는 생명장 자체도 여러 수준이지만 그에 따른 의식이나 에너지 차원도 다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몸에서부터 기에너지 차원, 그 위에 감정, 정서, 마음, 혼, 영이고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체나 의식체나 생명장애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또 우리가 인간이 인지로서 인간이 우리 알려면은 그것을 전통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심리나 또는 이 철학 그것을 현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인 것도 좋고 과학적인 것도 좋고 현대 심정과학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 이런 거 하고 사회과학적이고 사회심리학적인 거하고 문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게. 현대 심리학만 해도 심리치유를 치료를 할 때 최소한도 어떤 치료에 대해서는 어떤 명리 장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뇌 신경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건 따로 안 하지만 사회 문화 안팎으로 생각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통합 인간과학적인 그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보면 인간과학이라고 하는 게 인체 생명과학, 신경생리학, 현대의학, 심리학, 정신의학 이게 전부 다 인간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현대에 와서는 특히 전통지혜는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전통지혜, 종교, 영혼의 철학이나 영혼의 심리학 또 영혼의 종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뛰어난 성현들, 수행자들이 수행과 수련의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 이걸 갖다가 보통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전통지혜라고 한다 이게.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게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일보적으로 하면 내면적으로, 가상적으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인간과학적으로 할 때 심리학이나 철학적인 거고 그거에 대한 외적인 거는 바로 뇌인지과학이나 생물학적이거나 양자물리학적이고 그것에 이 집합적인 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거였다 이게. 네 가지 측면체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온 수준적인 거 개인일보가 얘기하는 건 개인일보를 그걸 체계화시켜가지고 통합사상으로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전통지혜와 현대과학을 생각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오늘날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생명과학, 신경생학, 현대의학, 심리학, 정신의학 이런 건데 오늘날은 전부 다 서양 심리학도 그렇고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철학은 인간의 현상을 제외하고서 그 위에 본질적인 걸 갖다 평이상학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이렇게 다루지만 나머지 다 이게 우리가 거의 과학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심리과학이든지 우리가 뇌인지과학이든지 신경생리학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우리 오늘날 양자물리학, 에너지 파동 이런 것들 다 과학인데 과학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현상적인 거를 갖다가 물리학을 제외하고 지금 얘기하는 심리과학이니 뇌인지과학이니 신경생리학은 이건 뭐예요? 현상에 대한 걸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도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상을 통해서 그거 하지만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인간이란 게 지금 우리 인간이 보통 오감 언어적인 언어로 여기서 또 인간이 가장 최고의 것이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현상적인 걸 너머의 세계 소위 말하는 실상 세계나 또 실체 세계, 본질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다.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현상을 안다 말이에요. 그럼 그것 자체는 겉보기를 아는 거고 그것은 전체 우리 우주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게 지금 대단하고 놀라운 거지만 그것이 우주의 진짜 양자 물리학이 지금 빅뱅 이전이 뭐냐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추론할 뿐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청 존재에 대해서 전통지혜에서 나오는 물질계, 현상계 그 위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통지혜하면 동서양을 통틀어서 우리가 용어로 한다면 그 존재로서 얘기하면 에테르계다, 아스트랄계다, 멘탈계다 뭐다 해서 이게 쭉 가한다 이게 그 세계에. 그럼 그거 자체를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심층과학, 정신과학적으로 그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존하니까 그거같이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걸 다라고 얘기하지 마, 다라고 설명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새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높은 주파수, 아주 높은 주파수하고 보통 낮은 주파수에 인간
낮은 의식, 감정신사, 본능이나 이와 관련 이 차이가 주파수로 그거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같이 사실 터무니없고 허황된 얘기가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한테 강의 들은 분들 알겠지만 주파수라는 건 어떻게 진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자가 진동하는 것만 해도 이게 뭐예요? 몇십 조예요 주파수가. 근데 분자 말고 원자, 그 다음에 소리자, 쿼크로 들어가면 주파수라는 게 진동수라는 게 10에 30승. 그런 주파수가 아무리 높아야 높은 의식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파수인데. 그리고 보통 물질의 진동에서 나오는 주파수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식에 나오는 그하고 전혀 다른데 그 위에 에테르계나 공간기계, 너무 또 우리 아스트랄계, 감정, 정서, 상념의 그 위에 세계. 거기에 가면 주파수라는 개념 자체 전혀 거기에서는 맞지도 않고 없다는 얘기야. 양자 물리학적으로도 시공간 자체가 그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빅뱅이 그한 그 위의 세계, 그게 우리가 전통 지혜에 따르면 그게 뭐예요? 에테르계, 공간기계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건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그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위의 세계로 가면은 그건 주파수라 해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지는 주파수나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 의식으로서 현상으로 생각하는 주파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그 위에가 파동적인 현상으로 봐요. 파동장이다 말은 쓰지만 현상 세계 그걸 갖다 그냥 연상해가지고 이해하면 그거 같은 넌센스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파동장도 상위의 양자 파동장.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게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고 정보로서 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식이나 그것이 여기 우리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그 하는 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주파수가 높으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 자체가 완전히 환원주의도 그것이 요새 유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간이 아는 것 자체가 현상적인 걸 알고 기껏해 이성적인 것만 알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다. 우리가 언어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는 것 자체가 언어와 상징을 통해서 얘기해요. 수학의 상징.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체에 대한 걸 얘기하고 우리가 인간이 초의식적이고 물론 그거는 그 위에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한 성인들 또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그 하는 거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갖다가 알지는 못하고 체험을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직관해서 알 수 있고 그런 거지만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수십 번 수백 번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강조했어요. 존재적으로 영적 혼적인 존재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게 대응하는 걸로 뭐였어요? 기독교는 존재의 종교고 불교는 인식의 종교는 불교는 그게 대응하는 걸로서 혼에 대한 건 말라식, 아레아식 인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두 종교가 존재와 인식 양면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알게 하는 종교니까 그건 동전의 앞뒤 같은 거라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지만 전통 지혜에 의존하고 현대 과학에 의존해서 그 정도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사실은 인간이란 거예요. 블랙홀 시면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언어로서는 뭐 영의 뭐 개체적인 영이다. 다시도 더 들어가면 아말라식 뭐해서 개체가 아니고 우리 법계 전체를 얘기하고 영도 조금만 넣으면 초개체적인 영하고 영에 대해서 뭐 수호령, 지도령, 뭐 조상령, 무선령 해서 다 그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으로서는 그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외 세계를 갖다 그하는 사람들,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순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걸 언어로 얘기하는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자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원효가 얘기한 것 같이 의연 이연이고 이연 덕이지만 언어로 해가지고 뜻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알고 그걸 다인 걸로 아는 것 같이 어리석이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블랙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럴수록 인간의 우리가 무의식, 심청, 무의식을 현대적인 심리학적인 용어 아니에요? 그럼 그걸 기독교로 얘기하면 뭐예요? 혼적, 영적. 우리가 전통 지혜로 해도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혼적, 영적. 그 다음에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라식, 아레아식.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 무의식, 심청, 무의식, 호의식에 대해서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몇 프로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것을 너무 절대시하지 말고 지금 내가 뭘 알았다 이거야. 누가 좋은 책이 탁 나서 막 베스트셀러야. 그 저자들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막 그게 빠져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갖는 한계를 알았네. 그 책들이 다 통찰은 다 있지. 통찰을 통째로 전부 다 통찰해가지고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거는 완전히 이게 벗어난다 이게. 내 강의 여기서 할 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역설적으로 항상 앞에서 계속 뭘 강조했어요? 인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는 게 몇 프로 안 된다도 그럴수록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겉보기로 피상적으로 특히나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모를 때 그때 각인됐던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데 성인이 됐을까지 또 성인이 아니에요. 나이 60, 70, 80 가도 그런 사람 보면 자기 어릴 때 자기가 당한 그 상처 트라우마 거기에 갇혀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 치유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건기가 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릴 때로 다 루트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게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고 그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스럽고 그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을 해체할 수 있어야 된다. 해체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인지, 더 깊은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치유기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수없이 인지, 자각, 각성, 자각 뭐 이걸 강조했지만 이거같이 중요한 게 없다 이거예요. 블랙홀 시명 같은 인간 존재라 이거. 영혼, 의식, 무의식, 심청 무의식, 초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전통지혜 지금 얘기했죠 조금 전에 전통지혜하고 현대과학, 의학, 신과학 굉장히 중요한 신과학이죠. 과학이라 하면 현대에서는 양자 물리학 같이 중요한 게 없지 사실. 이걸 갖다가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는 지혜.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했지 상보적 통합. 내 주저서의 제목이 상보적 통합이면 상보적 통합을 그런 시각으로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그걸 아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치유기제를 발현하는 지침에 대해서 앞두고서 내가 이걸 강조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걸 겸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해체하고 다시 더 깊게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 또 여러분들은 치유자로서 여러분의 내담자들로 하여금 그걸 일깨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천재지고 그한 사람들 보통 사람보다 인지력은 더 위에 그할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적이 아니고 그 깊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현상적인 것에 대한 걸 갖다가 보통 천재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잘 이해해가지고 막 잘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 너머는 천재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리고 천재도 아닌 보통 사람 못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는 게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고자 하는 그런 인지에 대한 자각함성. 혼의 치유라는 게 뭐냐면 혼이란 것이 혼의 치유가 이제 핵심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 혼의 치유가 핵심이냐. 우리의 인간의 정신심리적인 장애라든지 장애라는 게 다양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장애, 이거 심각한 장애가 뭐였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심리학적인 것을 좀 넘어서 가지고 하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혼의 치유를 얘기하기 인간의 장애, 이거는 전부 다 영혼의 장애이거나 혼의 위축이거나 혼의 장애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혼의 장애는 여러분이 취급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장애가 되면 우리가 전통 지혜적이고 심취적으로 하면 영적인 영혼의 장애가 이게 가는 사람들은 악마적인 그게 뭐예요? 혼의 장애예요. 이 악마적이라는 얘기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혼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혼이란 말을 쓸 때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 혼의 장애라고 할 때 보통 사람의 영은 다 카르마가 있고 그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악마성이나 광기 영혼들은 오히려 인간들은 또 위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나 스탈린 이건 대표적인 이 사람이 악마적이라고 해서 악마같이 태어났다는 악마성을 그 사람의 심청 무의식 영적인 씨앗을 갖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어릴 때는 악마성이라는 게 잠재해 있는 거예요. 심청 무의식의 칼마에. 그러다 그것이 성장 과정에 그거 말고 우리가 뭐예요? 악마적 통치자. 그게 우리가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물론 보통 사람 중에 그거 없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옥한 광기적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하는. 그래 그 사람은 보통 공감만 없는 게 아니라 양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마적인 통치자나 악마적인 이 살인자. 이 서양 심리학이나 서양에서 생각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광기적인 이 사이코패스. 여기서 얘기하는 범주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그건데 혼의 위축에 대한 게 여러분의 이게 주요 그거야. 그 다음에 혼의 장애는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혼으로 혼의 문제에 대해서 위축과 장애를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첫째 그 뭐가 있어요? 서양의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걸로 보면 뭐예요? 에고신토닉, 에고 디스토닉. 에고 디스토닉 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자아 이질주의. 그러면서 오토플래스틱이 자기 변형적.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인간의 성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자아 이질적이고 자아 변형적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혼의 위축에 대한 그런 거예요. 혼의 위축에 의한 장애로 나타나는 게 정신심리장애란 말이에요. 여기 가장 보편적인 그 정신심리장애가 우리가 뭐예요? 혼의 위축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이질적이고 자기 변형적이에요. 자기를 변형한다는 건 남과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성격 장애자들은 소통을 할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 폐쇄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보통 이상의 그게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하근기인 사람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지만 불안과 공황 뭐 이런 장애나 또는 우리가 우울 양극성 또는 우리가 신경증이나
스트레스 또는 번아웃. 이 사람들은 오히려 혼이 위축된 것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성격 장애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감정 정서, 정서의 장애, 감정 정서의 불안, 분노 화졸 장애, 또는 이게 뭐예요? 중독.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정신심리장에서 몇 가지 예를 지금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란 게 전부 다 뭐냐면 오히려 여러분의 치유의 대상이 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치유의 대상은 오히려 근데 문제 성격 장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고신토닉하고 알로플라스틱한 사람들이에요. 에고신토닉 같은 건 자아 동질적이에요. 이게 환경 변형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환경이란 건 어떤 대상과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격장애자들, 인격장애. 그럼 성격장애는 서양에서는 어때요? 심리학에서는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격장애자를 얘기할 때 첫째 유형은 이게 뭐예요? 기묘한 성격장애, 성격이 스트레인 자들.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DSM-5에서는 편집 정도 집어넣었으니까 조현병과 관련돼요. 조현병의 그런 이 어떤 속성. 조현병은 아니지만 조현성과 조현형. 이거 완전 그러니까 조현성은 편집성은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뭐 의심하고 누가 나를 피하려고 그러는데 조현성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에고신토닉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능력이 없거나 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조현성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외톨이적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소통하고 이런 거를 갖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배트맨 같은 것을 우리가 조현성의 그거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가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사회 변형적이야. 반드시 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가 홀로서 그거 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데 사회 변형인데 반드시 나쁜 것도 있겠지만 배트맨 경우는 의로운 걸 변형한다 이게. 조현형은 조현병에 들어가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망상적인 것과 가깝게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자기만의 사고가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통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안도 느끼고 하지만 전부 다 조현형에 있는 사람은 조현병적인 그 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망상적으로 특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그하고 10가지 중에서 8가지 해당하는 건데 그중에 지배적인 게 조현형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 망상. 그게 사실 조현성보다 조현형이 제일 이게 골치 아픈 그거지. 이게. 극적인 성격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 경계성, 연극적, 히스테릭한. 그 다음에 이 자기애적. 이걸 알잖아요. 자기애성 또는 히스테릭, 연극성. 이 사람은 완전히 모든 걸, 이 삶을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연극적으로 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치유의 대상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특구나 이 극적 기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불안한 성격장애, 의존하고 불안하고 강박적이고, 응?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애자들은 연기가 보통 이상이고 이 사람의 정상이 마일드 할 때는 본인의 의지가 있다. 본인이 지금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자기가 괴롭다 이게. 자기가 벗어나고 싶다. 의지가 있을 때는 본의 치유가 가능하다. 본의 장애지만 이것이 본의 치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기묘한 성격장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할 이유가 뭐냐 에고신토닉 자기를 문제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타인 사회 탓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도 물론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10가지 성격장애 중에 한 8가지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격장애 가진 사람 중에 극단적인 사람은 복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크게 그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여기에 불안 성격장애자들 중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본인이 치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히 에고신토닉한테 다 갇혀있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편의상 이렇게 서양 심리학에서과 정신에서 얘기한 걸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의 치유가 가능한 위축된 우리가 소위 말해 정신심리장애로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고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존감이나 우울의 원인이야 뭐 여러 수많은 원인이지 뭐 실존적인 우울 말고 현실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울한 원인은 뭐 당장 직장을 잃어도 그렇고 자기 삶의 생계가 그래도 그하고 우울의 원인이라는 건 자기 내적 원인과 가족적인 원인과 경제적 원인 여러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게 우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에고 디스토닉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앞에서도 가끔 얘기했지만 이게 축복이라 이거예요. 치유자만 만나면 이게 축복이야. 이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이 세계를 갖다 이거 어둡게 만드는 그거는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의식의 문제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분산
복합체다. 군, 밀리터리적인 거, 산업. 거기다 그 군산복합체, 글로벌 군산복합체가 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다 침투해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어느 한순간도 전쟁이 없도록 만드는 거. 성격장애의 이유는 아니고 그냥 레드밈에 불응하는. 그렇지. 레드밈에 그랬다는 게 성격장애라는 거 아니지. 성격장애자 중에는 당연히 이런 통치자 뭐도 성격장애 아니라 광적이고 악마적인 통치자가 있고 레드밈이라는 게 권력 추구하고 하는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병적으로 돼버린 거야. 병리장애적으로. 무한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이나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한번 잡으면 누구같이 본인은 거기에 중독이 되고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게 느끼게 한다. 행복이란 그 사람의 행복은 뭐예요? 행복이 아니고 쾌락이지. 물림하고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런 그 통치자나 지배자나 가진 자들의 주구 세력, 고위 세력이 중에는 많다 이거죠. 그 아까 얘기한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그런 세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내가 이 얘기를 왜 그 하냐면 시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란 건 다 정신심리장애에 있는 사람들에서 오히려 에고 디스토니아하고 오토플라스틱한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고통받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같은 치유자가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완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한번 강의에서 완전히 쉽게 이 사람들은 그린 여러분 존재의 삶에 그걸로 그런 거 없이도 도달한 사람들이 연예인 중에도 있어요. 뭐 연예인에서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돕고 하는 게 아니야. 순수한 거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럼 보통 사람도 그걸 눈을 뜨게 되면 이 존재적 삶이 주는 그 보람, 남을 돕고 그하고 하는 게 그것이 소유는 물론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거지. 소유는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만 중독이 안 되고 그 이상은 환원하는. 그러면 그것이 주는 희열이라는 게 대단한 걸 알게 되는 거. 그걸 눈뜨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식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내담자들한테 여러분이 해야 될 그거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혼이고 우리가 인식적으로 얘기하면 서양심리학에서는 자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혼이 위축되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 왜 혼은 위축되느냐? 그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내담자들, 치유 대상자들 다 혼에 위축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장애자들이 아니라 그래요. 장애자 중에서도 내가 얘기하는 건 마일드한 이런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가 나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해서 완전 에고센토닉 자기 거기에 갇혀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소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혼이 위축되겠어요? 혼의 위축의 제일 그거는 출생 당시는 혼은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혼기, 혼의 위축은 기하고 관련돼요. 근데 사실 혼기가 강하게 되면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위축이 안 돼. 어디로 가? 일로 간다 이게. 혼기가 강하게 태어나는데 부모가 또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이게 다 뭐냐면 혼기가 위축이 되면 오히려 좋은데 혼기가 강하면 이쪽으로 가버린다. 혼기가 정상인데 인지가 2살 이상에서 뭐 6살 사이에 이때 인지 발달이 되면서 인지 발달을 시키는데 누가 시키냐면 대상 관계, 양육자하고 환경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이라 할 때는 여러분이 알아요. 비정상의 대상관계라든지 성장 환경이라든지 이게 비정상이라도 이게 반드시 부유하고 풍요롭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또 대학 아니라 대학원 아니라 박사 했더라도 인간에 대해 잘 모르면 자기 자식을 갖다 막 어떤 쪽으로 자기를 거하기 위해서 막 그하면 아이가 위축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지가 발달하는데 인지가 뭐냐? 부정적인 인지. 자, 우리가 지금 보면 2살 때 너 지나서 3살 겨우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지가 생긴다는 건 피상적으로 언어로 이해하는 거지 상대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안쪽은 읽지 못하고 그걸 알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지라는 게 인지만 따로 생긴 게 아니라 인지는 뇌가 그하는데 뇌가 뭐냐면 지정의로서 같이 그하는 거예요. 지정의로. 어린아이가 이게 자기가 하여튼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부모 하는 게. 그럼 얘가 막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하는 건 감정과 얘 본능에 부모는 어때요? 이런 버릇같이 하는데 또 묻어간다 이게. 아이로 하여금 부모가 지혜롭지 않더라도 제대로 그하면 아이가 스스로 어떤 디시플린은 주지만 스스로 알게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무조건 우리가 인지라는 건 지정의, 감정, 본능, 의지. 내가 딱 인지되자마자 인지가 자칫하는 대로 다르다 하면 그게 쫙 해가지고 이게 다 돌아간다 이게 다.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그렇게 돼 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정적 인지가 생기다 이게. 왜 부정적이냐면 바로 성장 환경과 대상 관계예요. 그 아이가 반드시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옳아봐야 얼마나 옳겠어요. 근데 부정적인 게 점점 쌓이는 거예요. 물론 진짜 나쁜 나란 부모 아니면 또 사이코패스 부모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만 하여튼 보통은 그렇다. 뭐가 형성돼요? 2살 이상 되면서 자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살 때는 정서적 자아지만 2살, 3살 언어를 배우면서 이게 사회적 자아가 생겨요. 현실 원칙이 지배하는 데. 자, 이렇게 되면 자아 자체가 이게 뭐냐면 자아의 발달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자아로 인해서 이게 자아가 정체성 혼란에 오고 자아가 비정상이 되면 그때서 나타나는 것들이 온갖 아이의 정신심리적인 장애고 정신장애 예를 들면 아이가 분리불안 장애부터 생긴다고 해요. 2살 때부터 부모가 자기 일을 하는 부모다. 그 좋은 부모인데도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 생각하고 분리불안 장애가 생긴다네. 아이는 아주 깨지기 쉬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갖 장애가 이게 막 형성이 된다. 3살, 4살, 5살 가면서. 부정적인 인지가 형성이 되면서 자아 자체. 그러면 이런 정체성 혼란이 자존감이 어떻게 써요? 저 건전한 자기감이 이게 형성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되면서 전부 다 정신심리장애. 여기서 얘기한 불안, 우울, 공황, 강박, 신경격적 스트레스, 뭐 온갖 그 감정, 정서, 분노, 화, 뭐 여기 뭐 이상심리까지도. 이게 이상심리가 잘못된 그 환경이면 아이로 하여금 성적인 이상심리 이든지 뭐든지 생겨져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지가 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인지가 자아를 갖다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게 자아의 발달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 이게. 이게 안 된다 이게. 뭐 전조작심, 구체조작심 뭐 해서 인지가 이게 발달한다고 자아 자체가 메슬로적인 욕구의 발달, 메빙거적인 이 뭐 정체성의 발달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다 이게. 그런 그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발달 안 되는데 원인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인지로 간다 이게. 인지를 또 그렇게 만드는 원인은 혼의 위축이라 이거.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타고나는 칼마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부모가 무지막지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인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어릴 때 막 학대하고 그랬다. 그렇다면 그때 아이들은 생기는 거 뭐 혼의 위축이나 혼의 장애를 넘어서는 완전히 영혼의 장애로 간다. 이 보이는 현상만 다루는 심리치료, 이거 다 이 통찰과 그게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보통 사람들도 전부 다 이미 옛날부터 전통 지혜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지혜로 사이 뭐 3살 버릇 8살 간다 이런 식의 얘기가 통속적인 얘기가 있는 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태어나서 6살 학령기 이전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점점 올라가면서 굳어지고 복합화돼가지고 내 책이나 내 그게 코엑스 콘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수업이 쓰면 그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성인이 되면 내가 또 인간은 보통 사람은 자동 반응한다. 성인이 되면 병리장애가 정신심리 이것은 인지와 자기 자아 이것이 부정적 여기 있죠 아까 얘기한 에고 디스토니 성인이 되면 코엑스화 돼가지고 자동 반응하는 내가 얘기하는 바이오 로봇가 되는 거예요. 디바인 매트릭스 우리가 보통 우리가 AI하고 다른 거죠. 인간이 만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게 아니고 디바인 매트릭스 영혼을 가진 근데 그 영혼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지무명과 목매 미혹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 디바인 매트릭스 로봇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무의식에 추동되고 가는 거예요. 무의식이 뭐야? 내가 난 생각하는 대로 하는데 그 생각하는 대로 하게 추동하는 게 무의식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우리가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결국 내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결국 루트백 해가 가보면은 인지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이거 설명 없이 하면 인지만 자꾸 강조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왜 강조하냐를 알고 또 뭐 인지에 또 그 다음에는 문제 뭐예요?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의 문제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를